자, 어제 장윤기 사건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고요.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사라진 증거물이 결박도구죠. 케이블 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 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그리고 범행 수법, 그리고 이 살해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케이블 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 구속영장에 신청된 제명은 증거인멸죄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도 적용되어 있지만 우리 또 직무유기이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식적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이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이 수사관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이 처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지금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란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리얼돌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제 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블랙박스도 사실 이제 경찰은 확보를 못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강간 등 살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케이블 타이가 있다라는 말은 납치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납치를 한 이후에 이 지금 장윤기가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어떤 경위로도 이제 확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남아있던 증거라는 게 이제 영상 촬영물이었는데, 그 촬영물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수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오게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냥 핵심 증거인 이 영상을 삭제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케이블 타이 미확보와 영상 삭제까지 뭐랄까요, 좀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차량,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그 차량을 또 장윤기 아버지에게 경찰이 그 다음 날에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아버지는 5월 하순까지 몰고 다녔다. 이 상황도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그 리얼돌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압수수색 갔을 때 이제 그 장윤기 집에는 있었지만, 사실 그 뒤에 3일 뒤에 아버지가 가서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폐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 혈흔만 채취를 하고 당시에 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인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차량에 케이블 타입이 압수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케이블 타이도 그 차량에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이제 컸을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이 차량을 인계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케이블 타이가 유력한 증거라는 걸 본인이 현직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폐기를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 타이를 혹시나 이제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폐기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더 큰 범죄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라고 하니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량을 인계를 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경찰의 그런 결정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조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 속의 내용 중에 이 살인의 성폭행 목적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수사팀에서는 정작 그 죄명 자체를 그냥 일반 살인죄만 적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합리적으로 납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예. 거죠.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이 상당히 많은 그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이냐, 이 사건처럼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보고 법정형과 양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에서는 그 범죄의 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양형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프로파일러가 강간 살인이 의심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 의견대로 실제로 범행의 목적이 성범죄였는지를 추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동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아한 행보를 보였고요. 이게 단순히 부실한 수사, 가실에 의한 수사이냐, 나아가서는 목적을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은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강간 목적인 것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 목적인 경우도 왕왕 있었죠. 이건 상식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 사람이 성도착적인 부분이 없는지, 과거의 성범죄와 관련한 연루인 정황이 없는지, 또는 이 휴대전화나 각종의 PC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해서 관련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통상의 수사 절차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이 누락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의도를 추단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경찰은 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얼돌도 그렇고요. 케이블타이도 그렇고요. 이걸 단순히 경찰의 무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수사 능력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리얼도는 일반인들이 쉽게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고 그렇죠. 거기에 예. 이제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DNA 채취만 할 것이 아니라 영상만 채취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증거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케이블 타이라는 거는 더더욱이나 이제 납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결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초기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않았다. 특히나 이제 밑에 있는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팀장이 그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 경위에 있어서 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의로 숨겼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예. 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런 방식의 수사를 기존에도 해왔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유는 수사 초기 발견됐던 결박 도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살인죄의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6일 경찰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체포한 직후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증거물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의 수사팀은 장윤기 차량 수색을 담당했는데 당시 SUV 안에는 케이블타이가 있었습니다. 또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SUV는 피해자 납치의 수단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진짜 범행 목적은 여학생 납치 및 강간으로 규명됐지만 제압에 필요한 결박 도구는 현재까지 단 한 점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SUV 내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은 현재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을 살펴보는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타이 소재가 이후 파악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수사팀 책임자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증거인 SUV는 혈흔 및 지문 채취 등 기본적인 감식만 마치고 사건 이튿날 곧바로 장윤기 아버지에게 인계됐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로 SUV 추가 압수수색이 착수된 5월 하순까지 장윤기의 아버지는 보름가량 이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져 증거물이 장기간 훼손된 셈입니다. 경찰 수사팀으로부터 사건 사흘 뒤 아들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장윤기의 아버지는 주요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훼손된 리얼도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에서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범행이 성범죄와 연관되는 것이 우려됐다고 리얼돌 폐기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하고 나서 다른 성범죄 혐의도 조사 중이었는데 이때의 주요 수사 상황도 살인 혐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법조인은 장윤기의 자백 등 강간살인 혐의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량 내 결박 도구는 핵심 단서로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A 경감을 체포한 광주경찰청은 수사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 중입니다. 또 장윤기 담당 수사팀의 형사들 전원과 직접 지휘 라인에 있었던 간부 경찰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금 이 시각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조금 전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산경찰서뿐만 아니라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윤기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게 지난 5월 5일입니다. 이날 경찰은 이 장윤기 차량을 조사하면서 증거물 수집에 나섰는데요. 차량 안에서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쓸 수 있는 만큼 장윤기 강간살인죄의 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증거물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감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케이블 타이도 찍혔지만 확보하지는 않은 겁니다. 심지어 당시 수사 담당 팀장은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청 수사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된 담당 팀장은 고의로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뒤늦게 해당 기록과 동영상을 검찰에 넘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차량 안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감식 압수수색 동영상이나 사진도 송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어제 담당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한 뒤에야 추가 증거로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수사팀에게 아들 자취방 주소와 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요. 또 장윤기 성범죄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 리얼도를 훼손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장 경감은 아들 범행이 성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버지 장 경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광산경찰서 수사팀 전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경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적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제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친족 특례가 논란이 됐었죠. 경찰이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감찰 조사 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경찰이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오늘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걸로 파악이 돼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친족 사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